고려시대 정치사 두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 우선 고려 이제 중기로 넘어왔고, 고려 중기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사건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해야 될 게 바로 무신정변 요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문벌귀족 사회 성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문벌귀족들 누구냐? 지방 호족 출신들. 그들이 결국에는 중앙으로 올라와서 그 귀족들이 되게 됐고, 또 신라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으로 오게 됐고, 이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중앙의 고위관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징, 당연히 이제는 여러 대에 걸쳐서 중앙의 고위관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권력을 독점합니다. 특히나 과거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고, 또 왕실과 중첩된 혼인, 계속해서 왕실의 자신의 딸들을 왕비로 배출하면서 이렇게 정권을 장악했고, 경제력 독점하니 과전과 공음전, 과전은 일한 대가, 관리로서의 일한 대가로 받는 토지고, 공음전은 아까 잠깐 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세습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권력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토지들을 야금야금 농민들의 토지를 좀 뺏거나 뭐 그랬습니다. 문벌귀족 사회와 관련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건은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권력 독점, 그리고 왕의 측근 세력과의 대립으로 일어난 사건. 이자겸이 바로 이거야. 왕실과 중첩된 혼인. 그러면서 이자겸이 어떻게 보면 왕보다 훨씬 더 권력이 더 막강했어. 그러면서 결국 왕의 측근 세력들이 왕을 좀 꼬셔서 이자겸을 몰아내려고 했다가 이자겸이 먼저 난을 일으키게 된 거니, 이자겸과 함께 척준경, 고려시대 최고 장군입니다. 이자겸이 정치 권력이었다면 군사력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지만 결국 척준경이 배신하면서 실패로 끝났고, 문벌귀족 사회의 붕괴가 촉진되게 됐으며 서경천도론이 대두되니, 이자겸의 난은 척준경, 그 다음에 측근 세력, 이런 내용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보다는 단독 출제로 나올 만한 건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됩니다. 서경천도 운동, 인종, 이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었고, 이자겸의 난이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에 인종이 정치개혁 과정, 정치를 다시금 조금 왕권이 좀 실추되고 이랬으니까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이자겸의 난 때 막 궁궐 불타고 이랬거든. 그래서 정치개혁 과정에서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 사이에서 대립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그 대립이 결국 격화돼서 일어난 사건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보수 세력, 대체적으로 개경에 있었던 문벌귀족들, 그 다음에 개혁 세력은 서경파. 왜냐면은 인종이 아까 좀 전에 봤겠지만 서경천도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개경이 더 이상 그 명당이 아니다. 새로운 명당, 서경으로 가야지만이 이런 일이 좀 수습될 거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서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은 개경 세력들, 원래 종래 문벌귀족들이 그만큼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들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게 되니, 간단히 봅시다. 개경파, 대체적으로 문벌귀족들이고 핵심적인 사람 김부식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교 사상에 기반했으며 4대 정책, 이때 금나라가 엄청 세지면서 우리한테 야, 니네 우리를 임금의 나라로 섬겨, 군신관계, 이걸 요구했을 때 이자겸도 문벌귀족 오케이 했고, 대체적으로 요 개경파들은 4대 정책, 그냥 큰 나라한테 섬기는 4대 정책, 이거 주장했어.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권력이. 그래서 4대 정책 했으며, 김부식, 경주 김씨입니다. 신라 계승 의식 표방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서경천도 반대했으며 유교 이념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서경파, 지방, 바로 서경 출신 개혁적 관리들 대표적인 사람 묘청 정지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풍수지리설, 전통 사상을 기반으로 했으며 북진 정책, 왜 우리가 금나라한테 사대하냐? 칭제 건언하십시오. 황제라 칭하시고 다시금 독자적 연호 사용해서 우리 예전의 황제국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했습니다. 당연히 왕권 강화와 혁신적 제도 개혁을 주장했으니 이들은 서경으로 천도하셔야 됩니다.
금나라 이번 기회에 정벌하고 칭제 건헌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인종이 서경에다가 궁궐도 짓고 막 그런 서경천도 할 것 같은 제스처를 보이자 더 격렬히 반대했고 결국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천도가 좌절되자 묘청 세력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나라 이름을 대위, 독자적 연호, 천계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잠깐 세우고 난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김부식이 이끄는 이 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당하게 됩니다. 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무신정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벌 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권력 투쟁이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무신들, 이들은 문신들보다 차별받았습니다. 문신 우대하 그러면서 이들은 차별받고 또 인종 다음의 왕인 이 의종 때 전체적으로 제대로 정치가 좀 안 돌아갔습니다. 실정과 향락 그리고 하급 군인들에 대한 낮은 대우 전체적으로 차별받고 이렇게 대우가 낮다 보니까 불만이 쌓인 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정중부 이방 등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이거 무신정변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신들 간의 치열한 권력쟁탈전이 전개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잠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뀐 게 서로가 서로 칼 꽂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죽이고 이음인 조금 오래 갔다가 이음인도 결국 최충원에 의해서 최씨 정권이 조금 오래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권력쟁탈전이 전개됐고 무신들 대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점점 확대하려고 해. 결국 대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확대한다. 결국 농민들 토지를 뺐든지 농민들을 노비로 몰락하게 한다든지 결국 농민 천민의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게 되니 요거부터 본 다음, 최씨 정권 한 다음에 그냥 계속 봅시다. 최씨 무신 정권, 그나마 약간의 안정기, 60년간 지속이 됩니다. 최충원 때 교정도감이라는 최고 권력기구가 만들어지고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이 설치가 됩니다. 원래는 중방을 중심으로 했었어. 하지만 최충원 때 와서는 교정도감을 최고 권력기구로 했고 서로 칼 꽂고 막 이렇게 권력쟁탈전을 벌이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사병 집단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후 때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했으며 문신들을 등용했고 삼별초 설치하게 됩니다. 이 삼별초는 나중에 몽골과 관련된 키워드도 이 삼별초가 됩니다. 그다음에 서방 설치했다. 그렇구나. 농민 천민의 봉기. 하층민을 봉기했으니 대표적인 농민 봉기,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이 되고 그 다음에 전주 관청에 속한 노비들의 난,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이런 것들 있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거 최충원의 선업이었던 만적이 일으킨 난, 신분 해방운동의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만적의 난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지만 이렇게 해서 고려의 무신정변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몽골과의 항쟁 내용 다음 강의에서는 그 대외관계 거란족, 여진족, 그 다음에 몽골족, 그 다음에 몽골 이후에 원간섭기에서 고려 정치사가 다음 강의에서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